안녕하세요. K입니다. 오늘 가져온 책은 내 몸이 최고의 의사다. 이 책인데요. 감기부터 암까지 병원 안 가고 낫는 법. 이 책은 내 몸 안의 의사를 깨워 자연 치유력을 높이면 치유는 저절로 일어난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럼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저자는 임동규, 농사를 짓고 건강 채식을 하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개인 병원을 운영하던 중 질병은 잘못된 생활 습관에서 오며 질병 치유는 환자 스스로 그런 습관을 교정할 때 치유된다는 자연 치유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다. 이후 현미밥 채식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서 환자와 일반인을 상대로 자연 치유를 소개해왔다. 그러다 도시의 삶과 현대의학의 한계를 절감하여 청진기를 내려놓았다. 2004년 지리산 산골인 산청의 터를 잡고 곶감 농사와 텃밭 농사를 지으며 자연 치유력에 대해 공부하고 깊이 명상했다. 이를 통해 치유는 오직 자기 몸 안에 있는 자연 치유력으로 이루어진다고 굳게 믿고 있다. 이제는 환자에게 약에 의존하지 않는 완전한 치유의 기쁨을 누리도록 이끌어주기 위해 다시 진료실에 앉았다. 내 몸 안에 의사를 깨워라. 병을 낫게 하는 것은 자연이다. 인간은 원래 병을 치료하는 힘을 갖추고 있다. 진정한 의사는 내 몸 안에 있다. 내 몸 안의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병은 하늘이 내린 명의도 고칠 수 없다. 히포크라테스. 부러진 뼈는 병원의 의사가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 안의 의사가 낫게 한다. 그러나 같은 뼈라고 해도 부러진 통닭 뒷다리를 석고붕대로 감아 놓는다고 뼈가 붙는 것은 아니다. 그 차이는 생명의 유무에 달려있다. 살아있는 생명체에는 손상된 피부와 뼈를 아물게 하는 힘이 있다. 혈관 수축, 응고, 주변 세포에서의 재생, 또는 새로운 조직의 생성이 일어나고 멀리서 면역세포를 만들어 보내기도 하면서 세포 재생에 필요한 영양물질을 보내기도 한다. 이런 복잡한 과정을 통해 세포가 재생되어 살이 채워지고 뼈가 붙는다. 치유를 결정하는 것은 꿰매는 것도 아니고 부목을 대는 것도 아니다. 바로 내 몸 안에 살아 숨쉬는 생명력 그 자체다. 열을 내어 면역세포를 증강시키고 침입자 세균의 힘을 떨어뜨리고 하루에 수천 개씩 암세포가 만들어지지만 이를 고치거나 제거하는 것도 내 몸 안의 의사다. 식욕을 떨어뜨려 먹지 못하게 하고 기운을 떨어뜨려 나돌아다니지 못하고 쉬게 하고 기침 반응을 일으켜 가래를 배출시키고 설사를 일으켜 몸 안으로 들어온 독소를 배출시키는 것도 다 생명력, 즉 내 몸 안에 의사가 처방하고 스스로 조치한 것이다. 치유는 스스로, 저절로, 자연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렇기에 스스로자, 그럴 연자를 붙여 자연치유다. 그래서 질병을 치유하는 힘을 자연치유력이라고 말한다. 치유 원리는 단순하다. 내 몸이 스스로 치유하지 못하면 그 누구도 치유할 수 없다. 내 몸 안에 스스로 치유하는 힘이 남아있지 않다면 역시 그 어떤 사람도 치유할 수 없다. 애석하지만 거의 모두가 믿고 따랐던 약, 항암제, 수술, 방사선 치료는 치유를 결정하지 못한다. 침, 뜸 등 자연요법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내 몸 안의 의사를 깨워라. 그러면 치유가 당신 곁에 다가올 것이다. 자연 치유를 알고 나서 180도 바뀐 나의 인생. 가정의학과 전문으로서 10년 전까지만 해도 건강에 대한 지혜가 별로 없었던 나는 여느 중년 남성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중후한 외모였다. 2002년 당시 45세였던 나는 167cm의 키에 74kg의 몸무게, 허리둘레는 34인치였다. 술과 담배를 즐기고 고기와 단 것을 좋아해서 외식이나 간식을 자주 했다. 움직이기 싫어해 누워서 TV를 보고 재떨이를 발로 끌어당길 정도였다. 나를 괴롭히던 질환은 만성 중이염의 만성 축농증, 잦은 위염, 알레르기성 피부질환, 대장염 등으로 고혈압 초기였고
대장 내시경 결과 용종이, 복부 초음파를 통해서 지방간 소견이 있었다. 잦은 저혈당 증상에 만성 변비, 치질로 고통받았으며 땀을 많이 흘리고 장기침이 잦다 보니 만성 피로에 시달려 아침에는 일어나기 힘들어했다. 10년 전 그 습관과 태도가 지금까지 계속되었다면 지금쯤 어떤 모습일까? 보통의 장년처럼 심한 비만으로 관절에 무리가 와서 뒤뚱거리거나 중풍으로 절뚝거리거나 잦은 심장 발작으로 병원 신세를 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도 이쯤에서 머문다면 다행이다. 간경화, 폐암, 대장암, 위암, 췌장암 중 이런 몇 가지 질병으로 엄청 시달리면서 돈을 거의 다 까먹고 있거나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 하지만 천만 다행으로 지금 나는 날씬한 근육질 몸매로 거듭나 있다. 허리는 27인치, 몸무게는 57kg 정도, 더 이상 남아있는 질병은 하나도 없고 10층 이상의 아파트 계단도 거뜬히 걸어 올라갈 정도로 근력이 붙어 있다. 예전엔 여름 한낮에 비 오듯 하던 땀으로 고생하고 잦은 저혈당으로 식은땀을 흘리곤 했지만 지금은 거의 못 느낀다. 게으른 성격도 크게 줄어 틈틈이 청소, 밥 짓기, 설거지 등 바지런을 떨며 아내 돕는 일을 즐긴다. 멀리 강의 다닐 때는 주로 버스를 이용하고 도시락도 꼭 챙긴다. 그뿐 아니라 전에는 무대 공포증이 있어 자기소개조차 버거워 피해 다니곤 했는데 이젠 종종 건강 강의를 자청할 정도로 당당한 모습으로 변모했다. 이런 변화가 있게 된 이유는 어떤 책을 계기로 더 많은 책을 섭렵하면서 여성질환의 원인과 치유를 이해하게 되었고 점차 건강과 음식에 관한 영역으로까지 넓혀나갔다. 자연치유, 자연요법, 대체요법에 대해 공부하고 명상하면서 질병의 모든 원인은 우리 생활습관과 마음가짐에서 비롯됨을 깨달았다. 또한 치유에 이르려면 이런 삶의 태도와 습관을 바꾸어 주어야 함을 이해했다. 이후 음식을 바꾸고 웬만한 거리는 걸어 다녔고 엘리베이터보다는 계단을 이용했다. 헬스와 요가를 생활에 접목하는 등 자연치유적 삶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아주 빠르게 건강해지고 날씬해지는 경험을 했다. 어찌나 빨리 살이 빠지는지 3개월 만에 약 17kg 감량. 10년 배운 의사 지식으로 암이 아닐까 걱정되어 직접 피 검사를 해보았다. 혈액 검사 수치 전부가 완전히 정상이라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헛웃음이 나왔다. 병원은 병을 낫게 하는 게 아니라 유지하는 데 불과하고 실제로는 점점 질병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더 많다는 불편한 진실을 깨달았다. 즉, 병원과 의사에게 의지할수록 병은 더 깊어지니 스스로 생활 습관과 마음가짐을 바꾸라고 교육했다. 현대를 사는 환자들은 병원에 가야 의사에게 치료받아야 병이 낫는다고 생각한다. 생각 있는 의사라면 자신이 고칠 수 있는 병이 별로 없다고 넋두리한다. 병원에서 나을 수 있는 질병은 얼마나 될까? 나는 가정의학과 전문의지만 생각이 잘 나지 않는다. 교통사고나 심폐소생술 또는 다량 출혈과 같은 생명이 위급한 긴급 상황, 그럴 때의 처치 정도가 떠오른다. 또 맹장염, 복막염 등등 긴급 상황이 떠오른다. 그러나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고 술, 담배, 과로와 스트레스, 몸에 좋지 않은 음식 습관, 수면 부족 등 이런 생활 습관이 지속된다면 제대로 나올 수 없다. 술, 담배를 끊고 푹 쉬고 고기를 피하고 잘 잔다는 의미는 바로 자연 치유력을 깨우는 행위이자 내 몸 안의 의사로 하여금 치유 과정에 나서도록 돕는 행위다. 이것이 잘 작동하면 상처는 빠르게 아문다. 그러나 이 행위가 생략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 명의도 소용없고 수술이 잘 되어도 소용없다. 자연 치유력을 돕기는커녕 방해한다면 상처가 아물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 꿰맨 상처는 골물 것이며 재수술하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이다. 치유로 이끄는 대원칙은 치유의 길을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치유의 길이란 내 몸 안의 의사, 즉 자연 치유력을 방해하지 않고 돕는 일이다. 단식 또는 현미 채식, 바로 건강 채식, 충분한 쉼,
그리고 마음을 이완시키면 우리 몸은 알아서 저절로 치유한다. 이처럼 치유적 삶을 살면 자연 치유력은 회복되어 그 어떤 병도 저절로 치유된다. 의료 혜택이 커지고 의료 기술은 발전해 가는데 암으로 죽는 사람,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질환 등 혈관성 질환이 여전히 사망 원인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고령화 사회로 나이가 큰 변수라면 장수촌의 많은 노인들은 대부분 중질환 환자여야 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있다. 왜 장수촌 노인들만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축복을 누린다고 생각하는가? 왜 이렇게 중질환 환자가 늘어나고 또 자기 수명을 다 누리지 못하고 질병으로 죽는 사람이 많은 까닭은 무엇일까? 안타깝게도 약에 매달릴수록 결과는 자신이 바라는 것과는 정반대로 점차 멀어진다. 약으로 대표되는 특별한 치료법은 대부분 치유하는 데 큰 도움을 주지 않을 뿐더러 여러 가지 문제도 있다. 오히려 질병 치유를 방해하고 질병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고 약, 수술 등 특별한 치료법의 순기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참기 어려운 괴로움이나 고통을 빠르게 가라앉혀주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아쉽게도 일시적일 뿐이다. 더 큰 문제는 특별한 치료법에 의존하고 나서부터 질병이 더 진행된다는 점이다. 고통 등 증상의 악화는 물론 질병 자체가 더 진행되고 후유증과 합병증 발생 강도가 더 커진다. 그렇기에 의료기술을 만끽하는 현대인일수록 암, 뇌혈관 질환, 심장병, 당뇨병 등으로 사망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한때 의사들에게 열은 빨리 떨어뜨려야 할 증상으로 여겨졌다. 이제는 의사들도 아주 고열이 아닌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내리지 말 것을 교육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선에선 해열제가 기본적으로 쓰인다. 하지만 열은 우리 몸속에 들어온 병원균이나 암의 세력을 약화시키려는 우리 몸의 정상적인 활동이다. 열을 내므로써 병원균의 활동을 약화시키고 면역 응원군의 파견을 요청하는 메시지다. 심지어 혈압이 오르는 것 역시 동맥경화 등으로 말초세포로 향하는 혈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때 우리 몸이 선택한 조치다. 이처럼 모든 증상과 징후는 일시적으로 우리 몸을 불편하게 만들지만 악조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 몸이 선택한 필요한 조치다. 동맥경화증은 지방 과다 식사나 또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정제식품, 당분, 당질의 과다 섭취, 그리고 활동 부족에 의한 결과이며 감기 바이러스는 면역력이 떨어지는 생활의 결과다. 따라서 무조건 증상과 징후만 제거하려는 태도는 더 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우리 몸 안에 존재하는 의사의 활동을 방해하고 더 힘들게 만드는 이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물론 고열에 의한 열경련이나 청신경 장애 또는 과도한 통증처럼 지나친 반응도 있다. 이런 경우 적절히 증상을 완화시켜 후유증을 줄여야겠지만 이런 지나친 증상은 그에 비례해서 자기 몸에 좀 더 세심한 관심이 필요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게 옳다. 이처럼 증상과 징후는 우리 몸을 고달프게 만들기도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우리 몸의 반응이다. 예를 들어 수술이나 기형 등으로 한쪽 신장의 기능이 없어지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나머지 한쪽 신장은 비대해진다. 하반신 마비 환자가 삶을 포기하지 않고 움직이려 할 때 상체 근육이 발달하는 것도 또 다른 예다. 이처럼 우리 몸은 어느 한 부분이 취약해지면 또 다른 쪽이나 그와 비슷한 기관이 발달한다. 이 역시 우리 몸 안의 의사가 벌이는 능동적 활동, 즉 자연 치유력이다. 피부나 간 등 일부 장기는 부분적으로 소실되면 재생하는 능력이 있어 거의 원상태로 복구된다. 반면에 뇌세포와 같은 중추신경계는 한번 파괴되면 복구되지 않는다. 때문에 세포의 기능이 완전히 소실되기 전에 예방하고 빨리 회복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 몸은 이렇게 파괴된 경우에도 그 세포의 기능을 대신하거나 보완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뇌졸중으로 오른쪽 대뇌세포가 괴사되어 기능이 소실되면
왼쪽 팔다리를 움직이기 어려운 편마비가 온다. 이런 경우 환자에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못 됐던 과거에는 대부분 포기하고 체념한 상태로 살 때가 많았고 또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그러나 지금은 환자 스스로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위해 노력하고 보호자나 간병인 등 의료 인력의 도움을 받아 거의 완벽하게 회복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뇌세포가 회복되었기 때문일까? 그렇지 않다. 한번 괴사된 뇌세포는 재생되지 않는다. 다만 괴사된 부위를 끊임없이 자극하면 비록 그 세포는 자극의 반응을 보일 수 없지만 주변 세포가 대신해서 반응하려 한다. 이러한 변화가 점점 커지면 괴사된 세포의 기능을 주변 세포가 거의 완전히 대신하는 상태까지 이르고 결국 예전과 비슷하게 걷고 팔을 움직일 수 있다. 이처럼 움직이려는 강한 의지와 끊임없는 자극을 통해 괴사된 세포를 되살려낼 수는 없지만 그 기능은 충분히 되살릴 수 있다. 이런 예는 아주 다양하다. 이제 질병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첫째, 질병은 자신이 선택한 삶의 결과이며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지 않은 결과다. 둘째, 질병과 증상은 죽음으로 향하는 나를 돌려세우기 위한 내 몸 안의 처방이다. 따라서 질병을 기회이자 축복으로 여기고 질병을 고마워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치유에 이른다. 셋째, 치유를 원한다면 질병의 원인을 뿌리 뽑아야 하고 그 원인은 자신의 생활 습관에 있으며 그렇기에 그 생활 습관을 바꾸어야 한다. 바로 삶을 바꿔야 한다. 넷째, 아플 만큼 아파야 치유된다.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완전한 치유를 얻으려면 세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소망, 희망, 믿음, 확신 등 긍정적인 마음을 지니는 것. 둘째, 스스로 올바른 길을 찾는 것. 셋째, 그 길을 제 발로 걸어가는 것. 즉, 생각을 바꾸고 행동에 옮기면 치유된다. 또 자연 치유력을 높이려면 크게 세 가지 단계를 거친다. 첫 번째 단계, 우리 몸이 스스로 한다. 따라서 몸이 요구하는 대로 내버려둬라. 두 번째 단계, 우리 몸이 스스로 하는 일을 방해하지 않는다. 세 번째 단계, 우리 몸이 스스로 하는 일을 돕는다. 증상과 반응은 우리 몸이 그러길 바래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입맛을 떨어뜨려 먹지 말라는 소리이고 기운을 떨어뜨려 쉬라는 바람이며 정신을 무디게 만들어 신경 쓰지 말라는 뜻이다. 동물들은 이를 본능적으로 알고 행동한다. 반려견이나 고양이는 아프면 전혀 먹지 않는다. 아무리 맛있는 것을 코앞에 놓아두어도 거들떠보지 않는다. 귀찮다는 듯 고개를 돌리고 계속 잠만 잔다. 심지어 물도 잘 먹지 않는다. 이렇게 지친 몸과 마음, 그리고 몸속의 기관들이 쉬는 동안 에너지는 절약되고 그 에너지를 치유하는 데 몰아쓰게 된다. 다시 말해 우리 몸은 바이러스를 몰아내는 힘을 더 키우기 위해 불효불급한 다른 기능, 바로 근골격계, 소화기계, 두뇌 등을 둔화시키며 쉬길 원해서 일부러 기력과 식욕을 떨어뜨린 것이다. 따라서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몸과 마음을 쉬고 기다리고 있으면 웬만한 것은 우리 몸이 알아서 치유한다. 마찬가지로 설사를 하면 우리 몸이 스스로 알아서 독을 빼내려는 몸짓이구나 하고 감사히 받아들이면서 무언가 먹이려 들지 말고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더 빨리 회복된다. 모든 증상은 우리 몸이 원하는 나름의 목적이 있기에 발생한다. 우리를 괴롭히려고 증상이 생기는 게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동안 몸과 마음을 혹사시켜 병든 몸을 포기하지 않고 치유하기 위해 우리 몸 안의 의사가 땀 흘려 일한 결과가 증상이다. 증상이 꼭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은 아니다. 자연 치유력을 높이기 위해 우리 몸 스스로 소리 소문 없이 하는 일은 훨씬 더 많다. 암이 생길 수밖에 없게 살면서 유전자가 손상받고 종양세포로 전환되려 할 때 우리 몸은 아무 말 없이 망가진 부위를 고친다. 심지어 암세포가 되지 못하도록 세포 스스로 자살하여 사라지는 쪽으로 유도하고
종양세포가 생겨도 더 커지고 더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신생혈관을 차단시키는 일을 우리 몸 안의 의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하고 있다.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감기에 잘 걸리지 않는 생활 습관이 필요하고, 암처럼 심각한 질병인 경우에는 반드시 평생에 걸쳐 암을 예방하는 삶, 암을 치유하는 삶을 만들어가야 한다. 너무 과로하지 말고 적당히 쉬면서 충분히 숙면을 취하고, 몸에 해로운 달고 자극적이고 기름진 음식과 가공식품을 피하는 대신 현미밥 채식 위주로 식사하고, 맑은 공기와 물, 그리고 햇볕 등 자연 환경과 친해지고, 지나친 긴장이나 스트레스를 내려놓으려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건강한 삶을 누리면 당연히 감기는 오지도 않고 설령 온다 해도 쉽게 치유된다. 또한 우리가 늘 걱정하는 당뇨병, 고혈압, 뇌졸중, 암 역시 우리 곁에 머물 겨를이 없다. 우리는 진정으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보물이라고 말한다. 사람마다 보물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의 보물은 돈이나 고가의 예술품일 수 있고 명예나 권력일 수도 있다. 또는 물건일 수도 있다. 물질 만능 속에 살아가는 대다수 현대인은 이것들을 가장 큰 보물로 여긴다. 또 진리, 그것을 추구하는 마음, 깨달음을 보물이라 여기고 수행하거나 고행하기도 한다. 그러나 만병을 다스리는 진짜 보물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한 먹을거리와 섭생 습관. 둘째, 알맞은 움직임과 적당한 쉼. 셋째, 자연적인 주거와 의복 환경. 넷째, 자연스러운 마음. 이 네 가지는 각각 자기만의 빛을 발휘한다. 내뿜는 빛이 모두 다르다. 어느 것 하나도 다른 것을 대신할 수 없고 모두 소중하다. 하지만 그 하나하나만으론 조금씩 부족하다. 네 가지 보물을 다 갖추어야 완전해진다. 그리고 다행히 한두 개만 제대로 갖추어도 큰 효력을 얻는다. 자연 치유력이 큰 손상을 받지 않았다면 한두 가지만 제대로 갖추어도 건강 100세를 누리는데 충분한 경우가 간혹 있다. 그러나 치유력이 크게 손상될수록 모두 필요하다. 물론 지금 당장은 그 보물이 필요 없는 젊은이나 건강한 사람도 건강 100세에 그리고 행복에 안전하게 도달하길 원한다면 결국 다 갖추어야 할 것이다. 취하는 순서는 따로 없고 절차도 필요 없다. 그저 마음이 가는 것부터 지금 당장의 형편에 따라 받아들이면 된다.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받아들이려는 마음뿐이다. 그 마음이 인다면 저절로 움직이게 된다. 이것들을 대신할 대체물은 없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보물의 대체물을 찾아 헤맸지만 헛수고였다. 그런 불로초는 없다. 그런 의학도 없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마찬가지다. 그런 대체물들을 쫓을수록 중증 질병은 오히려 늘어날 뿐이다. 억만금을 들여도 절대 권력을 휘둘러도 이것을 얻을 수는 없다. 오직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길 원하는 자는 누구든 그 보물을 스스로 품어야만 한다. 과거에도 지금도 그 보물의 효능을 누린 마을이 있다. 바로 장수촌이다. 그곳에 사는 노인들은 자연 아래에서 땀 흘려 일한다. 그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고 품는 자만이 얻는다. 이 보물은 공기나 물과 같아서 누구에게나 유용하다. 이 보물을 차지할 기회는 모두에게 있다. 섭생법의 첫 번째 원칙은 소식, 절식. 섭생법의 대원칙은 적게 먹으면서 최대 효율을 얻는 것이다. 힘을 쓰고 근력을 키우려면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등 칼로리 영양분 섭취량을 보통 사람보다 늘려야 한다. 하지만 치유, 그것도 암이나 고질적인 질병의 치유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전체 양을 줄이거나 당분간 끊어야 한다. 치유에 꼭 필요한 정도를 넘는 과잉 섭취된 여분의 양을 소화, 분해, 흡수, 운반, 대사, 배설을 하느라 정작 더 중요한 영역, 암 치유에서는 면역력, 당뇨병 치유에서는 대상 능력 등 이런 치유력이 분산되기 때문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인 쥐에서는
암 발생률이 80% 정도, 마음껏 먹게 하고 방사선을 쬐인 쥐에서는 암 발생률이 100%였다. 하지만 40% 정도 절식한 쥐에서는 암 발생률이 제로였다고 한다. 칼로리 영양소는 줄이고 항산화 영양소, 비타민, 무기질, 섬유질 등 채소 섭취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곡류는 힘을 내는 데 주로 쓰이지만 채소의 영양분은 치유와 해독 작용에 주로 쓰이기 때문이다. 음식량을 줄이는 것과 함께 끼니 수를 줄이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육체 노동을 하지 않는 대다수 현대인은 물론 환자들 역시 일일 이식, 심지어 일일 일식이 치유에 더 유리하다. 적게 여러 번 먹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또 소식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오래 씹기, 바로 타작. 오래 씹으면 위장의 부담을 덜어주고 소화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과식을 막아준다. 또한 뇌기능 자극과 해독 면역 물질 분비를 촉진하고 턱의 이상 발달을 막아준다. 또 동물성 식품은 음식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 육류에는 해독해야 할 물질이 너무 많다. 과단백질, 과지방, 성장 호르몬과 항생제, 발암 물질 등이 우리 몸을 채워나가면 하나씩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또 동물성 단백질은 질소와 인을 다량 함유하고 있으며 분해되면 최종적으로 산성을 띠는 질소 화합물과 인 화합물을 생성한다. 현미밥 채식이 가장 완벽한 밥상. 밥이 약보다 낫다는 우리말 속담이 있다. 여기에서 밥이란 현미를 뜻한다. 내가 강조하는 현미밥 채식은 속껍질이 그대로 살아있는 통곡식을 껍질째 먹는 것을 말한다. 현미, 통밀은 물론 감자도 속껍질을 그대로 먹고 고구마, 포도, 사과, 배, 그리고 귤까지도 가급적 껍질째 먹을수록 훨씬 이롭다. 껍질이나 껍질 바로 아래에 파이토케미컬 등 항산화 물질과 섬유질이 다량 들어있기 때문이다. 과일은 밀가루나 숟가루를 풀어 씻어주면 농약이 제거된다. 또 요리법과 먹는 법에 따라 효율이 달라진다. 제철 음식 위주로 먹자. 노지에서 자란 제철 위주의 식물, 들에 핀 쑥이나 냉이 등이야말로 최고의 음식이다. 여력이 된다면 좀 비싸더라도 유기농 채소를 선택하라. 그리고 더 나아가 거름조차 주지 않고 자연스럽게 자란 채소를 직접 길러 먹자. 기름으로 볶는 요리법은 피하고 물로 볶도록 한다. 전자레인지로 데우는 것도 피하는 게 좋다. 밥과 물은 따로, 밥을 먹을 때는 물을 먹지 않는다. 혹시 물 또는 국물이 먹고 싶다면 밥보다 먼저 먹는다. 오래 씹으려면 밥과 반찬을 따로 먹어야 한다. 따로 먹으려면 연하게, 덜 짜게, 덜 맵게, 덜 시게, 향이 덜하게 간하는 게 좋다. 가급적 국물 없는 요리를 하라. 국물 음식을 섭취하면 위에서는 물이 먼저 흡수되고 건더기가 위에 오래 머물러 있어 부담을 준다. 통곡식, 마른 음식, 국물 없는 음식이나 건더기 위주 음식이 더 바람직한 이유다. 씹지 않고 그냥 쉽게 넘어가는 흰밥이나 부드러운 흰 밀가루빵과 국수 그리고 국물에 밥을 말아 먹는 것은 되도록 피하자. 식품배합법, 소화시간이 서로 다른 채소와 과일은 따로 먹는 게 좋다. 과일을 먹으려면 저녁 또는 아침을 과일식으로 아예 대체하든가 아니면 식사하기 1시간 전에 먹어 과일을 충분히 소화시킨 뒤 식사한다. 특히 포도는 위가 빈 상태에서 단독으로 먹고 과일은 가급적 한 가지씩 먹도록 하자. 소박하게 그러나 골고루 다양하게 먹어야 한다. 골고루 먹으라는 것은 한 끼에 지나치게 많은 반찬과 음식을 먹으라는 뜻이 아니다. 한 주 내내 똑같은 반찬, 똑같은 부위나 종류만 먹지 말라는 뜻이다. 부위별, 뿌리, 줄기, 잎, 열매, 꽃 등 종류별 곡류, 콩류, 채소류, 버섯류, 해초류, 견과류 등 색깔별로 다양하게 먹는 게 중요하다. 한 끼 반찬 가짓수는 많을 필요가 없다. 상다리 휘어지는 진수성찬은 현대인에게 병만 안겨줄 뿐이다. 알맞은 온도로 먹어야 한다. 뜨거운 차를 좋아하는 중국인은 식도암 발생률이 높다. 찬 음식을 자주 먹으면 음식을 데우는데 힘이 낭비되며
위장을 마비시키고 위장 혈액순환을 떨어뜨려 배탈이나 설사 등 위장 질환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지나치게 뜨거운 것은 식혀서 차가운 것은 살짝 데우거나 입속에 잠깐 머금어 온도를 높인 뒤 삼킨다. 규칙적으로 먹고 간식을 피하고 밤늦게 먹지 마라. 위장이 완전히 비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먹는 간식은 이전 음식의 소화까지 지연시킨다. 이로 인해 이전 음식은 따뜻한 뱃속에서 발효가 일어나 술 마신 효과가 생긴다. 밤은 재충전과 치유에 집중하는 시간이고 몸과 마음 그리고 위장도 쉬는 시간이다. 쉬어야 할 때 야식이 들어오면 자연 치유력은 크게 손상을 입는다. 마지막 단계로 생식량을 늘리자. 양념이나 요리를 최소로 한 자연 그대로의 재료에서 참맛을 느낄 때 치유는 성큼 다가온다. 생식은 자연 그 자체이며 자연과 생명의 기운이 온전히 들어있다. 처음부터 모두 생식으로 바꾸는 일은 쉽지 않을 뿐더러 바람직하지도 않다. 화식 비율을 점차 줄여가는 단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한다. 약이 되는 음식이란 한마디로 탐욕이 배제된 자연의 음식이며 단순한 음식이며 소박한 음식이며 자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는 음식이다. 우리는 이런 음식과 섭생 태도를 자연 치유적 방식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히포크라테스는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가장 빠른 치유법은 단식. 현대인들은 대부분 영양이 지나치게 축적되어 있다. 아니, 너무 많아 탈이다. 최소 영양 이상의 과잉 영양은 이로움보다 해악이 더 크다. 대부분 나쁜 음식을 많이 먹어서 질병이 생겼고 계속 많이 먹는다면 질병은 더 악화된다. 높은 혈당과 탁해진 혈액은 병원균, 병든 세포, 암세포들을 더 활발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활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바로 치유를 위한 활동과 건강 생활 또는 생계 유지를 위한 활동이다. 질병 치유에 전념하려면 물질 생산 노동은 크게 필요 없다. 치유를 위해서는 최소 생명 활동이 제대로 작동하면 충분하다. 이 생명 활동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체온 유지, 호흡, 혈액순환 등 기초 신진대사 활동과 이러한 대사 활동이 잘 이루어지도록 돕는 적절한 육체 활동, 바로 걷기 등이 필요하다. 이렇듯 치유를 위한 활동은 생명 활동과 최소 육체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치유 활동에 쓰이는 에너지와 영양분은 그리 많이 필요하지 않다. 또 그 정도의 영양은 이미 우리 몸속에 축적되어 있다. 며칠에서 몇 주일 분량은 좋게 된다. 음식은 저절로 소화되는 것이 아니다. 소화를 위해 에너지를 써야 하는데 이때 영양분이 소모된다. 막말로 먹고 똥 싸기 위해 치유력을 낭비하는 짓이다. 현대인들 가운데 단식을 할 수 없는 조건에 놓여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단식은 힘들고 체중이 줄어 잘못되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떨쳐내고 내 몸을 살리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다면 단식의 효과는 매우 크다. 그렇다고 단식에 대한 지나친 과신도 안 된다. 단식을 마치고 보식 과정에서 아무렇게나 먹고 생활하면 엄청 고생한다. 그래서 한결같이 단식보다 보식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단식을 잘 마쳤다 하더라도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면 질병은 재발한다. 단식은 치유의 끝이 아니다. 단식은 치유의 시작이며 삶의 한 과정이다. 그러면서 운동하지 말고 활동하라. 저자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몸에 가장 합당한 움직임은 첫째, 심박동에 큰 무리를 주지 않는 활동. 둘째, 짧은 시간이 아니라 꾸준히 움직이는 활동. 셋째, 적당한 햇볕을 받을 수 있는 활동. 넷째, 맑은 공기와 자연의 기운을 얻는 활동. 다섯째, 생산적 활동. 여섯째, 다양한 동작. 다양한 움직임. 일곱째, 자신의 질병과 증상을 잊어버릴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이면 금상첨화다. 가장 이상적인 활동은 걷기와 숲 산책, 집안일, 그리고 숲속에서의 텃밭일.
시골과 숲의 치유 능력은 상상 이상이다. 치유를 말할 때 환경은 빼놓을 수 없는 4대 보물 중 하나다. 환경하면 가장 먼저 숲, 계곡, 시골 등을 떠올린다. 치유에 이르기 위한 가장 중요한 환경 요인은 당연히 자연 환경이다. 자연이 주는 혜택은 참으로 많고 크다. 피톤치드, 음이온, 맑은 공기와 살아있는 물, 따사로운 햇살, 새소리와 바람소리, 향기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자연이 우리의 건강을 유지시켜주고 치유에 크게 기여한다는 사실이 점점 명확히 밝혀지고 있다. 일례로 피톤치드는 암세포를 제거하는 NK세포, 자연살해세포의 활성도가 산림욕을 하기 전 18%에서 첫째 날에는 21%, 둘째 날에는 26%로 증가한다. 또한 심장병이나 대사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혈압과 혈당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 농도를 떨어뜨리고 콜레스테롤 합성을 저해한다. 그렇기에 치유의 샘물이 펑펑 쏟아지는 시골, 숲과 계곡 등 자연을 누구나 마다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실상 이런 혜택을 누리면서 치유에 이르는 사람은 별로 없다. 오히려 도시로 몰려들어 시골은 비어있다시피 하고 거미들이 둥지를 튼 오래된 빈집도 꽤 된다. 또 거처 주변과 주거 환경을 가꿔라. 그리고 활용하라. 아무리 시골에 살더라도 자신이 거처하는 주변 또는 주거 환경을 잘 갖추지 않으면 제대로 된 이로움을 얻지 못한다. 시골에 살면서 농약을 거침없이 뿌려댄다면 반드시 그 대가도 치르게 된다. 세상은 불공평해도 자연은 공평하다. 화학세제, 전자파, 화학 물질로 만들어진 비닐 제품 등을 통해 유출되는 발암성 유해 물질들로부터 멀어져야 한다. 더 나아가 타이트한 옷과 같은 의복이나 화장품과 머리 염색약 역시 치유를 바라는 환자라면 신경 써야 할 부분이다. 자연은 공평하다. 결코 돈으로 살 수 없으며 또 누가 대신해서 얻어올 수도 없고 이 세상에 맞바꿀 만한 것이 없을 만큼 소중하다. 자연은 우리가 가진 최고의 보물이다. 오직 자연의 가치를 받아들이고 그곳에 머물러야 자연이 주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 자연의 가치는 오로지 자연에서만 얻을 수 있다. 자연의 가치는 무궁무진하다. 자연이 주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자. 이렇게 해서 내 몸이 최고의 의사다. 이 책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감기부터 암까지 병원 안 가고 낫는 법, 바로 내 몸 안에 의사가 하는 일을 스스로 하게 하고 방해하지 말고 돕는 것으로 내 몸의 의사는 최고의 의사가 될 수 있다는 말인데요. 여러분의 최고의 의사, 진정한 의사를 실력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생활 습관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음식, 소식, 단식, 그리고 활동, 휴식, 거기에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자연, 거기에 집중과 이완의 마음, 이것을 우리 몸과 인생의 가장 중요한 도구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즐거운 라이프스타일, 성장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응원드립니다. 지금까지 K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제발 안녕.